반갑습니다. 대기업 시청자 여러분들, 그리고 S바이오 메딕스 주주님들. 현재 이 S바이오 메딕스가 이 파킨슨병 치료제, 이런 기대감으로 좀 주가가 미친 듯한 상승을 보이고 있습니다. 이 무한한 잠재력을 갖고 있는 만큼 이제 임상 결과가 5월 달에 발표가 되는데요.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과연 5월 달 대폭등이 가능할지 우리가 좀 크게 눈여겨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여기에 대해서 저는 이제 확답을 드리진 못하지만 이 테드 A9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고 동종업계 한번 비교를 해봤을 때 예상 가치가 또 얼마큼 될지 우리가 한번 좀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이 되도록 할게요. 오늘 영상도 중요한 만큼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좋아요와 구독으로 또 큰 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그럼 같이 바로 알아볼까요? 이 금일 보시면 바이엘 뛰어넘은 이 S바이오메딕스, 세상에 없는 이 파킨슨 치료제로 돌풍 예고라고 하면서 주가가 미친 듯한 상승을 보여줬습니다. 이 막판에 거의 좀 끝자락에 좀 상한가를 가다가 상한가가 풀리면서 좀 아쉬운 부분이 있지만, 현재 이 S바이오메딕스의 이런 파킨슨 치료제로 저도 좀 기대가 되지만, 이 뉴스의 효과가 저는 좀 더 컸다고 좀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. 그런 부분에 이런 불안한 심리가 더해져서, 또한 이 전쟁이라는 이런 지정학 리스크라든 이런 부분이 불안하다 보니까 좀 막판에 상한가가 풀린 게 아닐까 예상을 해보고 있고, 제가 이 S바이오메딕스에 대한 이 파킨슨 치료제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드리자면, 이 파킨슨 병 자체가 이제 도파민 신경세포가 퇴화되면서 이제 유발한다고 합니다. 이 신경퇴해성 이제 질환 중 하나로 보통 이 40세 이후로 첫 증상이 나타나고 50세에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해요. 현재 이 수치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데, 아무래도 이 인구 고령화 문제가 크다 보니까 이 파킨슨병 문제도 좀 더 심화되는 이런 부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. 그래서 연령이 증가할수록 이 파킨슨병 걸릴 위험이 높아지고, 이 파킨슨의 근본적인 이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이 신약 테드 A9가 크게 주목이 됐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이 테드 A9 같은 경우 이제 뇌 신경세포를 이제 환자 뇌에다가 이식하는 이제 방식의 치료제인데요. 이렇게 머리가 있잖아요. 머리가 있는데 여기다가 한 500원 크기의 구멍을 내고 이 배아주기 세포를 이제 채집을 해서 여기 뇌 중간에 있는 이 A9라고 있습니다. 이 A9에다가 직접 이식하게 되는 기술인데, 현재 파키스 치료제를 개발하는 글로벌 기업이 딱 세 군데라고 해요. 그중 이 S바이오메딕스도 함께 포함되어 있고, 이 S바이오메딕스는 이 지난해 1월에 임상 1, 2상을 현재 승인을 받아 이제 12명의 환자 투약을 마쳤고, 이제 5월달, 바로 이제 올해죠. 5월달에 정용량 이 환자의 투약 12개월 차 데이터를 좀 공개할 예정입니다. 그래서 이런 기대감이 현재 크게 반영됐다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. 아무래도 좀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리자면 아직 여기에 대한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라는 거예요. 근데 이 임상 결과가 좀 안 좋게 나오게 될 시 주가도 실망 매물로 이루어져서 큰 폭으로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좀 주의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. 현재 이 기술 이전이 되더라도 직접 임상 3상까지 완료 후에 우리가 상업화를 할 준비 중에 있다라는 것과 결과에 대해서는 이 내부적으로 좀 자신이 좀 많이 큰 것 같아요. 그래서 중간 결과 발표 후에 충분히 기술 이전에 대해서 좀 가능성 여지가 열렸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우리가 좀 중요시 봐야 되는 거는 임상 1, 2상이 1, 2상 이제 통과를 하고 중간 결과 발표 후에, 이 발표 후에 기술 이전이 좀 이루어져야 여기에 있어서 추가적으로 모멘텀이 나온다라는 거예요. 그래서 이 부분이 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. 이 대규모 자금을 받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한데, 그 이유가 이 현재 보시면 이 매년 미친 듯한 현금을 현재 사용하고 있다라는 거예요. 2023년 기준으로 봤을 때도 이 재물을 보면 유상증자 이 139억을 받고 대부분 투자로 인해서 영업 활동을 위해서 이 대부분의 금액을 썼고, 이 단기 상품 증가, 이 마이너스 100억 보이시죠? 이 부분만 봐더라도 현재 회사가 단기 금융 상품을 매도하거나 이 만기에 이른 부분을 이제 수령을 해서 현금화를 한 후 이 부분을 다 추가적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눈여겨볼 수 있습니다. 그래서 현재 이 기업상으로는 이 재무적으로는 솔직히 좀 불안전한 그런 상태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. 근데 그 이유가 현재 인터뷰가 좀 이야기가 나왔었죠. 김동률 교수가 이 파킨슨병 치료제에 있어서 이제 연구위생 모두 다 걸었다. 그냥 내 인생을 걸었고 반드시 나는 성공시킬 거다. 진짜 이런 인터뷰가 있습니다. 이런 포부와 그리고 현재의 이런 재무상을 보니까 이 정말 진심이다라는 것을 좀 느낄 수 있다라는 거예요.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다 보니까 이
기술 이전, 이 라이선스 아웃을 하는 부분이 굉장히 좀 중요해 보인다. 대규모 자금을 유입하는 과정이 회사의 가치도 살아나게 되고 앞으로 이 성장성을 좀 눈여겨볼 수 있는 부분이 된다라는 겁니다. 그래서 임상 1, 2상보다는 중간 결과 발표 후에 기술 이전이 되는지 이 이슈를 우리가 챙겨보셔야 된다라고 제가 한 번 더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. 근데 무엇보다 자 이제 이 이야기를 좀 말씀드리기 전에 자, 이렇게 좀 흰 화면에다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. 현재 이 S바이오 메딕스가 어떤 걸 치료시키죠? 바로 이 파킨슨 병을 현재 완치를 목적 중에 있죠. 근데 이제 파킨슨 병에 대해서 이제 신경 전문 의과를 좀 영상도 많이 찾아보고 좀 논문도 읽어보고 했는데 이 파킨슨 병은 완치한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일부 증상을 좀 개선한다. 이 악화를 좀 늦춘다라는 개념이라고 합니다. 이 지방이나 골수에서 이 줄기세포를 쏙 뽑아가지고 채취를 한 다음에 이제 환자의 정맥이나 이 동맥에 다시 이렇게 주사를 하는데요. 효과는 이제 그 다음날 일시적으로 좀 좋을지 몰라도 이 효과 자체가 오랫동안 지속이 안 된다고 해요. 그 이유가 이제 줄기세포가 주입이 되고 이 다른 특정 신체 조직의 일부가 되는데 이제 좀 최소한의 시간이 걸립니다.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줄기세포가 면 몸 안에서 이제 줄기세포가 들어와서 분비를 푹푹푹푹 하잖아요. 제가 그림을 잘 못 그려서 죄송해요. 그래서 줄기세포가 이 분비하는 이 여러 성장인자 성분들이 이제 신경절달 물질 기능에 있어서 일시적으로 좀 영향을 주는 부분이 크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. 또 파킨슨 병은 이 뇌뿐만이 아니라 뭐 외도 전신의 대사 문제 그리고 에너지 문제, 면역 문제들이 또 관여를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직접 뇌에다가 도파민 분비는 아니지만 몸 전신에다가 이런 에너지 대사나 또 세포 대사 등을 좀 작용을 좋게 해서 이 파킨슨병이 좀 증상이 개선이 되는 이런 방법이라고 좀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저는 좀 이제 5월달 이 중간 결과 발표를 좀 기다리는 이런 중립적인 부분이 좀 중요하지만 이런 좀 어렵다라는 부분 또 완치의 개념이 아니라 증상을 아, 악화를 좀 늦추는 정도이다 보니까 좀 보수적으로 좀 중립을 지켜보고 이 결과가 정말 어떻게 나오는지 보고 이런 부분이 좀 중요할 것 같아요. 임상 3상에 대한 부분도 이야기가 있는데 이 파킨슨병을 좀 중심으로 다양한 치료제가 현재 개발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.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임상 3상까지는 좀 어렵지 않을까라고 좀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이런 이슈가 이제 중간 결과 발표가 좀 나와보고 알아야 될 것 같은데 이런 부분 그냥 그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무엇보다 이 기업 가치를 매기는 부분이 좀 중요하다고 봐요. 이 동사와 좀 비슷한 기업으로 이제 바이엘의 자회사 블루락이 있습니다. 이 블루락이 2019년에 이제 바이엘로부터 1조 3천억 가치의 인수가 됐어요. 이 당시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되는 게 이 세포 치료제, 줄기세포 치료제인 뱀단의 프로셀이 무려 임상 1상 시작 전인데 1상을 아직 하지도 않았는데 인수가 됐다라는 점이 굉장히 크다라는 거예요. 그 후에 이제 인수가 된 후 임상 1상에서 이 M5 이제 고용량 환자군 투약을 한 후 12개월 차에서 이제 파킨슨 평가 척도 점수가 13점 감소가 됐다. 그렇기 때문에 현재 12개월 차 5월 달에 발표하죠. 중간 결과. 이 임상 1상에서 마이너스 13점 수준을 낸다 하면 가치는 1조 3천억 정도의 가치가 있다라고 좀 눈여겨볼 수가 있습니다. 이런 부분에 있어서 뭐 대규모 라인성승 아웃이나 또 현재 S바이오 메딕스는 이 포부가 있는 만큼 이 마일스톤 계약 체결도 좀 가능성 여지가 열렸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우리는 이런 이슈가 중요하다라는 점을 한 번 더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 현재 이 S바이오의 차트 현황을 보면 솔직히 신규 상장주인 만큼 이제 좀 데이터들이 많지 않아서 좀 조심스러운 부분들이 많습니다. 그리고 오늘 보시는 것처럼 이 상장 종가를 그냥 아예 돌파해버리는 이런 어마무시한 힘이 나왔다는 겁니다. 그래서 현재 구간에서 이 주가가 어디까지 저는 갈지 몰라요. 장담할 수는 없어요. 솔직히 말해서. 근데 만약에 이 부근, 상장 첫날 딱 찍었던 이 부근을 그냥 매물 소화하면서 다시 한 번 더 돌파를 한다면 이 추가적으로 좋은 흐름을 나타낼 가능성 크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. 그리고 무엇보다 현재 구간에서는 이 상장 첫날의 종가 부근이 좀 지지 라인으로 적용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만약에 이 폭이 너무 크다 하면 그 상장하고 그 다음날 거래대금이 소폭 많았던 이 다음
고가 라인, 이 부분이 좀 지지 라인으로 작용되지 않을까라고 좀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. 근데 이런 부분은 확실한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그저 참고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. 무엇보다 현재 주가에 있어서는 여기 만약에 이 구간을 다 밀리게 될 경우, 그리고 또 밀리게 될 경우에는 이 지속적으로 저항과 지지 라인을 좀 보여주었던 이 구간대가 그 다음 좀 지지 라인으로 받쳐주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해보고 있어요. 오늘 이 수급 현황도 보시면 이 기관에서는 소폭 들어온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고, 무엇보다 이 개인들이 좀 많이 들어온 부분을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. 이 외국인은 대부분 이 차익 실현 물량을 던졌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. 아무래도 이 뉴스에 대한 여파가 크기도 하고 이런 기대감도 많이 크다 보니까 오늘 좀 투자자들이 많이 관심을 갖고 투자한 게 아닐까 싶습니다. 현재 이 S바이오 메딕스 같은 경우 우리가 방금 봤던 이 테드 Agrup뿐만이 아니라 이 추가적인 파이프라인은 정말 많다고 생각을 해요.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이야기도 제가 상세하게 이야기를 풀어드릴 예정이고, 앞으로 이 주가 반영성도 제가 상세하게 살펴보면서 여러분들과 끝까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도 이렇게 소중한 시간 내서 영상 시청해 주신 점 감사합니다.